짠! 조선 중기 충청도의 한 외진 고을. 이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의원 서원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신뢰받는 인물이었다. 그의 아내 화연은 고운 인상의 단아한 성품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여인이었다. 두 사람은 잔잔한 복을 누리며 살아왔다. 아이는 없었지만 부부는 누구보다 다정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금슬이 천생연분이라 했다. 화연은 서원과 같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진료실 곁 작은 화초밭을 가꾸는 걸 낙으로 삼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서원의 귀가가 늦어졌다. 장터 쪽에 병자가 많아 치료가 늦었습니다. 그는 늘 웃으며 변명했지만 화연은 마음 깊이 묘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밤마다 조용히 도포를 털고 들어오는 서원. 그의 옷섭에서 은은히 풍기던 생소한 향. 그리고 이따금 말끝에 섞이는 낯선 이름. 어느 날 화연은 의원집 마루에 앉아 남편의 진료일지를 정리하다 우연히 한 쪽지를 발견했다. 그때 그 계곡 아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익숙지 않은 필체였지만 그것은 분명 여인의 것이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작은 금이 갔다. 그날 밤 서원은 아무렇지 않게 그녀 곁에 누웠고 화연은 잠든 척하며 묻고 싶은 말들을 꾹 눌러 삼켰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의심은 틈을 타 곧 증오가 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화연은 말없이 서원의 도포를 정돈하며 은근히 그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은 어디로 가십니까? 진천댁 내에 아이가 열이 가시질 않아서 거길 다녀오려 하오. 그래요. 늦지 마시고요. 서원이 나간 뒤 화연은 어제 진료일지를 정리하다 발견했던 쪽지를 다시 보곤 입을 열었다. 그때 그 계곡 아래라. 화연은 쪽지를 품에 넣고는 서원의 뒤를 조용히 따라붙었다. 고요한 산길. 서원의 걸음은 망설임 없이 이어졌고 얼마 뒤 멈춰선 곳은 계곡 아래 울창한 숲. 그곳엔 이미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화연은 나무 뒤에 숨은 채 두 사람을 지켜봤다. 그 여인은 고운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서원의 손을 조심스레 맞잡았다. 서방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화연은 숨이 막혔다. 귀에서 벌레 우는 소리조차 멀어졌고 심장은 마치 바늘에 찔린 듯 저릿하게 아팠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인의 얼굴엔 수줍은 미소가 번졌다. 이렇게 매일마다 보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곧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니. 화연은 몸을 떨며 숲을 빠져나왔다. 밤길을 헤매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차리고 서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녀오셨어요? 피곤하구려. 서원은 그녀가 차려준 저녁을 아무 의심 없이 먹었고 피곤하다며 이내 곧 깊은 잠에 빠졌다. 그제야 화연은 단 하나의 결심을 되뇌었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슬픔이 없었고 그 안엔 조용하고도 단단한 복수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화연은 날이 밝기도 전 뒤조안 깊숙이 감춰두었던 작은 종이 묶음을 꺼냈다. 그 속엔 서원이 수년간 써내려간 진료일지와 외진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들을 하나하나 정독하며 그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진천댁, 박찬봉댁, 매달 둘째 날, 그리고 동산서당. 한눈에 보기에도 누군가를 꾸준히 만나온 흔적이었다. 화연은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엔 평소와 다름없이 환자들을 돌보았고 밤이면 남편의 행적을 되짚었다. 그러던 중 이름 하나를 찾아냈다. 초련. 마을 어귀 작은 찻방의 여인, 고운 얼굴과 말씨, 그리고 혼인한 적이 없으나 아들을 키운다는 소문이 도는 여인이었다. 그 여인이 매주 정기적으로 서원에게 침을 맞고 있었다. 아이가 아픈 것도 아니고 몸이 허한 것도 아니면서 무슨 이유로 그리 드나들지? 화연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직접 초련의 찻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소년을 보았다. 곱고 하얀 피부, 날카로운 턱선. 마치 서원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 순간 화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혹시 저 아이의 부친은? 초련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화연이 조용히 뒷주머니에서 남편의 글씨가 적힌 약봉투를 꺼내 보였을 때 그녀는 입을 닫지 못했다. 그이와의 일은 오래전 일이에요. 약조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지만
아이는 남았죠. 화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 아이의 아빠는 제 남편인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는 제 남편이 아니죠.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마음속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결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화연은 서원의 침실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옷, 붓, 진료기록, 그리고 숨겨두었던 그 여인의 편지까지.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편지를 써내려갔다. 그대는 내게 다정했었지만 진심은 아니었고 나는 그저 그대 곁에 그림자였던 것 같군요. 나도 이제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운 것들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다음 날 화연은 일찍부터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서원의 친우가 머무는 관가의 공책방이었다. 서원의 이름과 얼굴을 아는 자, 그의 진료와 흔적을 기억하는 자들을 찾아 하나하나 그의 바닥 없는 이중 생활을 들춰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복수의 서사 속에서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놓아주었던 모든 진실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발길은 점차 조용한 물결처럼 관가 안으로 스며들었고 사또의 서리방, 군졸들의 숙소, 여각과 장터, 서원이 남몰래 드나든 자취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손에 모였다. 그중 가장 먼저 그녀의 손에 들어온 것은 한 여각에 적힌 진료 명부, 신모, 복통치료, 약간 면제, 서원 대첩, 은전 수령일, 동일. 화연은 묵묵히 붓으로 이름을 베껴 적었다. 서원이 특정 여성들에게만 파는 향료를 별도로 제조해 주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는 의원으로 마을 사람들을 위한다 했지만 그 치료는 일부 여성들에게만 집요하고 사적인 의도가 깃들어 있었다. 그 소문은 곧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 서원 나으리가 글쎄 아무래도 여인들 사이에서 아니, 저 여각 주모도 도대체 몇 명이야? 그즘 서원은 마을 어귀에 새로 들어선 의원 매연과 마주쳤다. 젊고 능력 있는 의원, 말수가 적고 눈빛은 냉철했다. 그대 초면이요. 예, 대감대간 주인 되시는 분께 소개받았습니다. 화연이 그대를? 그날 밤 서원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곤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비운 집을 몰래 뒤져봤다. 그러나 집안엔 그의 흔적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진료서, 기록지, 약재 목록 모두 사라졌고 그 자리에 놓인 것은 단 한 통의 편지. 당신이 숨긴 것을 제가 밝힐 것입니다. 제가 진실을 꺼내면 당신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요. 그 순간 서원은 처음으로 위기를 느꼈다. 화연이 모든 것을 알아차린 건가? 다음 날 그는 몰래 초련의 찻방을 찾았다. 그 여인 혹시 당신을 찾아왔었어? 예, 부드럽게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말보다 단호했습니다. 서원은 동요했다. 자신의 바람은 들키지 않을 거라 믿었고 들켜도 그녀가 조용히 떠날 거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화연은 떠나는 대신 그와 싸우기로 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관청의 익명의 진정서가 올라왔다. 의원 서원이 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음. 이에 관련된 진료 기록과 명부를 첨부하오니 철저히 수사바람. 서원은 곧 조사관들에게 불려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화연의 모습을 보고 그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이 모든 게 나는 그저 밝힌 것뿐이요. 당신이 한 짓은 이미 너무 많아서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되더이다. 그날 밤 서원은 자신의 의원에서 마지막으로 불을 껐다. 그리고 돌아온 집엔 화연의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세상에서 멀리 떠나간 상태였다. 서원의 몰락은 마치 썩은 뿌리를 드러낸 나무처럼 순식간이었다. 그가 운영하던 의원은 문을 닫았고 장부에 적힌 수많은 여인의 이름이 입에 오르내렸다. 그를 지지하던 양반들은 등을 돌렸고 진료를 받던 환자들도 발길을 끊었다. 더는 그를 믿는 이도 따르는 이도 없었다. 그는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서원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채 어리석게도 아직 마음속으론 그녀를 믿고 있었다. 화연은 날 용서하지 않더라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정갈 하나가 전해졌다. 대감댁 마님, 새 의원 열어. 그 말에 서원은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가 다시 시작한 것이다. 그의 이름 없이, 그와의 인연 없이.
화연은 마을 끝자락에 새 의원을 차리고 이름도 바꿨다. 유온당, 따뜻함이 머무는 집. 그녀의 의원엔 병든 아이, 홀몸 노인, 가난한 백성들이 찾아왔다. 그녀는 하나하나 정성껏 진료했고 눈빛 하나에 온기가 깃들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그녀의 변화보다 그녀 곁에 선 젊은 의원 매언에게 쏠려 있었다. 새 의원 두 분이 부부인가? 아니, 이전 대감댁 안주인이라지 않소? 하면 그 남정네는 누구야? 화연은 그런 말들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웃을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이젠 폐가처럼 버려진 서원의 옛 의원에 불이 붙었다. 누군가 술에 취해 들어갔다. 불씨를 떨어뜨렸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날 서원이 혼자 앉아 있었다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누구도 확실히 말하지 못했다. 불길은 의원을 집어삼켰고 다음날 남은 것은 타버린 한약재 냄새뿐이었다. 그리고 서원은 사라졌다. 며칠 뒤 새벽녘 화연은 의원 문을 여는데 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엔 서원이 예전에 그녀에게 써줬던 첫 번째 진단서. 화연 낭자, 심장에 작은 울림이 있으며 이는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됨. 조심히 다룰 것. 그리고 그 밑엔 낯익은 필체의 짧은 문장 하나. 그 누구보다 가장 아팠던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화연은 오래도록 그 종이를 내려다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는 과거를 붙들지 않았다. 그 이름도, 그 사랑도, 그 상처도. 그날 이후 화연의 일상엔 서원의 그림자가 더 이상 드리워지지 않았다. 매언은 그녀의 곁을 조심스럽게 지켰고 묻지 않았으며 강요하지 않았다. 유온당은 점차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사람들은 아픈 몸보다 다친 마음을 먼저 들고 그녀를 찾아왔으며 화연은 그들의 사연을 들으며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꿰매기 시작했다. 낭자께선 누구보다 단단하십니다. 그러니 혼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말은 의외로 오래 가슴에 남았다. 화연은 처음으로 다른 이의 손에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낭자, 여쭤도 되겠습니까? 무엇을요? 지금처럼 제 곁에 계속 있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화연은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욕심도 불안도 과거도 없었다. 오직 지금의 화연만이 있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혼례는 말고요. 이렇게 지금처럼만. 매언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날 밤 유온당 앞을 비추던 등불은 유난히 따뜻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며칠 후 유온당 앞에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사내가 찾아왔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칼에 수척한 얼굴, 그리고 낯익은 눈빛을 지닌 자였다. 서원이 돌아온 것이었다. 화연, 나를 한 번만 도와줘. 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화연은 단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다. 지금 내 앞에 선 자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후예요. 서원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조아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매언이 유온당 안에서 나왔다. 서원의 시선은 그에게 꽂혔다. 저 차가 당신 곁에 있던 남자였구나. 화연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이제 중요한 건 누가 제 곁에 있는지가 아닙니다. 누가 날 외롭게 하지 않는가, 그것이 전부지요. 서원은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그는 등을 돌려 돌아갔고 다시는 그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밤 화연은 혼자 유온당 마루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매언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둘은 잠시 동안 말없이 앉아 밤 공기만을 들이마셨다. 마음이 안 좋으신가 봅니다. 그가 떠나서가 아니라 나도 이제 누군가를 보내줄 수 있어서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나란히 드리워졌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봄날 화연은 장을 보러 읍내에 나섰고 그곳에서 우연히 소식 하나를 들었다. 그 서원이란 자 포구 근처 절벽에서 몸을 던졌다더군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유온당의 저녁엔 유독 멀리서 들리는 듯한 매언의 피리 소리만이 들려왔고 그 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며 조용히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화연은 그 소리를 따라 미소 지었고
달빛이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아 감싸주었다. 고요한 밤이었다.